다음 발표자는 이호상 인천대학교 일요일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 주제는 다음 두 개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가덕도일 신공항 건설에 따른 해외 사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 국제공항 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간사이 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실 예정인데, 이호상 교수님은 현재 한국도시지리학회의 총무부장이시며 동아시아 일본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겸 일본지역연구센터 연구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호상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의 이호상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지리학이고요. 지금 인천대학교에서는 일본 지역학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국제 공항이 건설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인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인천의 이야기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앞선 발표들은 우리 가덕도의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래의 기록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써 내려갈 것인지, 인문사회학적인 상상력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공항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역의 관점에서 공항을 본다라면 공항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공항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세계도시 또는 대도시의 성장 전략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항 건설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부산은 어떤 도시 전략, 미래 전략을 위해서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공항, 항공교통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공항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항과 주변 지역을 개발합니다. 우리 가덕도 공항을 처음에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주된 논리도 물류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항 설계가 바뀌면서 물류 단지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또 매립을 해서 새로운 물류 단지를 만들어내겠지만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비전이 없다라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차원입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가덕도도 지역이고요, 부산도 지역이고, 한반도도 지역이고, 동아시아도 지역입니다. 즉 다차원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우리 가덕도가 할 것인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에 대마도가 있었다면 앞으로 항공시대에서는 가덕도가 한일의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물론 공항터미널 자체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키고요. 이게 항공교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부산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철도 도로 교통 계획들이 획기적으로 이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물류 산업의 성장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 가덕도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부산 신항만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던 곳이고, 지금도 물류 단지라는 것이 항만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해운 중심의 물류와 공항 중심의 물류는 다릅니다. 이것을 같이 놓고 보면은 무거운 것을 절대 비행기로 실어 나르지는 않거든요. 무거운 건 배로 실어 나르고 가볍고 고부가 가치 있는 것들을 항공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전략들이 아직 부산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간접 효과로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관광산업이라든지 지역 상권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공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 갈 때 공항을 가서 다른 주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경유지로 지나갈 뿐이지 공항에서 머물면서 관광하고 쇼핑하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인천에서도 인천공항공사가 400억, 500억 들여서 쇼핑센터 지었다가 지금 몇 년째 파리만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영종도에 지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공항 의존형 서비스업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항과 관련해서 공항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국제적인 인적 교류와 국제 비즈니스가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만 보면 공항만 지으면 지역은 성장을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해외 사례들을 봐도 공항을 통해서 성장한 도시가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공항이 두고두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공항 건설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항 건설의 최종 목적은 공항의 흑자 운영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입니다. 부산 동남권에서 공항을 그렇게 염원하셨던 것도 동남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지역 성장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일본 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은 역시 별도의 오사카 국제공항, 이타미 공항이라는 공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 공항이 따로 있듯이. 그런데 항공 수요가 늘고, 그리고 당시에는 제트 비행기가 없다가 제트 비행기가 등장하고 기존의 공항 주변이 택지로 개발하면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밑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바다 너머에 공항을 짓게 되죠. 이게 단면도 보이는 것이 링크타운이라는 곳인데, 저 화면 위쪽이 다리를 건너서 간사이 공항 방면으로 있는 저 부분이 다리를 건너서 공항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링크타운이라는 건 국제 신도시입니다. 바로 인천에 있는 송도, 청라의 롤 모델이 됐던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90년대에 일본의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링크타운도 94년도에 간사이 공항이 개항하면서 큰 위기를 닥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공항 링크타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이즈미사노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간사이 공항이 있는 곳이 오사카시가 아니고요. 행정적으로는 별개의 시인데 이 시가 재정 파탄 위기에 가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공항 건설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94년도에 공항이 개설되고 나서 개항되고 나서부터 빚더미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뒤에 소개할 인천도 그랬습니다. 공항 건설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공항이 건설되고 나서부터는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공항 건설 전까지는 이제 계속 건설을 합니다. 문제는 그후부터 이제 운영이 들어가게 되고 건설했을 때 투자금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지방채 발행했던 지자체의 빚더미로 돌아오게 되고요. 실제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항을 운영했던 공항공사조차도, 우리를 치면 공항공사지만 일본에서는 공항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경영 위기를 겪게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항 건설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연간 이자만 2천억 올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민간 회사에 매각이 되는데 그 회사가 프랑스 컨소시엄이라서 그 지분을 40%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기껏 국민 세금으로 공항 지었다가 외국 회사한테 파느냐고 엄청난 반발을 또 불러일으켰죠. 근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아래쪽이 간사이 공항입니다. 위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기존의 오사카 국제공항이고요. 왼쪽에 보면 공항이 또 있습니다. 저게 고베 공항이고요. 원래 간사이 공항은 지금 고베 공항이라고 보여드리는 가운데 있는 저 위치가 후보지 중에 하나였는데 지역에서 반담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공항의 수요가 대부분 저 간사이 지방의 북쪽에 있는데 남쪽을 개발하겠다. 공항을 건설하면서 남쪽을 저개발된 남쪽을 개발하겠다는 명분으로 남쪽에 공항을 갖다 놨는데 문제는 너무 멀어서
이 중심부하고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사이 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개발 부진 원인을 크게 두 번째 줄에 보면 크게 네 가지를 뽑아놨는데 저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오사카 부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품 경제 역량이야 국가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빼더라도 공항 파급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지역의 산업 정책이 결여가 됐던 것, 그리고 너무나 이상적인 도시 계획을 앞세웠던 것이 간사이가 공항 도시를 개발에 실패했던 원인이다라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 부분이고, 결정적으로 이 이즈미사노시라고 하는 간사이 공항이 있는 곳이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부도도 났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항을 지어서 지역이 과연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심게 되죠. 자, 인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많이 성장했죠.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전 세계에서 손을 꼽는 대표적인 공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공항 관련 사업체 수만 660개에 관련 종사자 수만 해도 7만 7천 명이 넘어간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도 많은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천시가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나서 시 전체가 재정 위기를 겪게 되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다든지 2호선 공사를 한다든지 각종 국제 지구 재생 사업 등등 각종 토목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왜요? 공항을 만든 김에 인천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과도한 투자가 이제 이 지방채 급증으로 오게 되는데, 밑에 대표적인 부채만 하더라도 검단 신도시라든지 영종 하늘도시 공항과 관련해서 개발된 지역만 해도 부채만 해도 4조입니다. 저런 것들이 지역의 부채로 돌아오게 되고,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인천공항이 2001년에 개항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14.5배가 인천시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항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공항 건설 이후에 도시가 지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짜지 않으면 간사이 공항이나 인천공항의 사례처럼 지자체나 운영 주체가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가덕도 신공항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가 첫 줄에 신공항 건설의 확정은 지역 활성화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산을, 동남권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 갈 것이고, 작게는 우리 가덕도를 어떤 미래의 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떤 기록을 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부산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언론들을 좀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공항을 이용해서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부산시에서 발표한 2040 도시 중장기 계획을 봐도 강서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강서지구면요, 가덕도에서부터 김해공항으로 있는 이 공항 라인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만, 김해공항까지 이르는 이 지역, 이 벨트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논의도 없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올해 가져온 것이 며칠 전에 나온 거죠. 부산 BUTX인가요? 노선을 보면은 가덕도에서 이제 해안 쪽으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가덕도에서 출발해서 저게 북쪽으로 좀 더 가서 김해공항을 이어서 김해공항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내려가면은, 모르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외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덕도에서 저 김해공항까지 이어지는 저 강서축 공항 라인을 어떤 식으로 새로운 부산의 미래 성장축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서일본 항공수의 흡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료를 봐도 가덕도 공항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서울 중앙을 대비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해양 도시 부산이 자꾸 육지만 보십니까? 바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바다 건너에 일본이 있잖아요. 여기서 후쿠오카까지 거리가요. 여기서 대전 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인천, 서울까지 거리면요. 큐슈의 중부뿐만 아니라 히로시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가덕도 공항을 자꾸 인천공항과 대비해서 경쟁 상대로 삼을 게 아니라 한일 관계 속에서라도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국제공항으로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덕도의 배후 인구는 영남이 아니고요. 서울본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물류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일본에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고 트럭 기사도 없고요. 내년부터는 야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물류 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이 그 대안으로 부산 신공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부산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을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송도 아래쪽에 있는 송도입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곳이 지금 매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즉 지금 송도 지식정보일반산업단지라는 글자가 있는 저기 있죠. 저기만 개발됐고 주변이 절반 이상이 아직 개발도 안 됐고 매립도 안 됐어요. 개발 시작한 지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하면 20년이고요. 매립이 시작한 지 벌써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주변을 보시면 왼쪽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송도라는 곳이 그냥 공항 때문에 만든 국제도시가 아니고요. 주변을 보시면은 각종 산업단지와 인천항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라는 곳을 단순하게 공항하고만 관계해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 기반 시설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공항과 결국 이 지역적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울러 그걸 포함해서 부산의 이런 부산 미래의 전략까지 다 포함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